네, 오랜만에 자불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마이크와 컴퓨터 세팅을 까먹어버리는 바람에 컴퓨터를 옮겨서 그냥 새로 하기로 했어요. 조금 음량이나 이런 게 달라졌겠지만 그러려니 합시다. 자, 자불어의 253번째 이야기, 중개인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불어 10권, 본편의 10권 12번째 이야기고요. 번역은 글항아리 에서는 1권의 752페이지, 상해고적 백화 번역에서는 205페이지, 동양문고 일본어 번역에서는 2권의 31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주량공 처 장씨는 환상한 심극, 홀작 산서인어, 포요생명, 격회방안, 차운, 은자은 구자구 불능작저 양공제가 생명자 부지 출즉 무란 여전.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주에 사는 주량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부인 장씨가 상한 병을 알았는데 매우 심하게 앓았습니다. 상한 병이라는 건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기 때문에 몸이 상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병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추위 때문에 몸이 상해서 라고 하니까 겨울에 드는 병입니다. 보통 고열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는 병이라고 하고요. 감기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몸에 뭐 발진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있긴 한데 어쨌든 요는 열병이에요. 열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산서 사람의 말을 해요. 이 둘은 지금 항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산서가 아닌데 갑자기 딴 동네 사투리로 말을 하더니 목숨을 내놓으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번역본에 따라서 약간씩 해석은 달라요. 예를 들면 글항아리 같은 경우는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생명에서 이 색, 찾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이고 이 명이 누구의 명이냐, 목숨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이 산서인의 말을 하는 이즈음부터 장씨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뒤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반완을 격회했습니다. 두들겨서 부순 거죠. 때려 부순 겁니다. 그릇이죠. 둘 다 대야하고 그릇 같은 것들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은혜는 은혜고 원수는 원수다. 이걸 가지고 작절을 할 수는 없다. 작절하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서 없는 셈 친다 라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갚고 원수는 원수대로 갚아야지. 은혜도 지고 원수도 졌으니까 너랑 나는 아무 사이 아닌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산서인 말을 하는 사람, 뒤에 이 은혜는 은혜, 복수는 복수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문장도 같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 이 소리를 지르면서 목숨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량공제가 생명자 부지 출즉 모란여전이라고 했죠. 이 주량공,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부리는 이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소란을 피우고 요란 법석을 떠는 게 예전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량공 내 구첩 속 본군 성황신 장씨 침침숙수 여부국자 량구 소활 원설의 원거의 수마기둔왈 피신장 심통.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주량공은 이에 첩을 갖춘 거죠. 이 첩이라는 건 고소장,
민원 서류를 넣는 호소장, 아무튼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본군, 자신의 항주의 자기 동네를 다스리는 성황신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 장씨가 침침숙수했어요. 침침은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는 모양이죠. 아주 죽은 듯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부국, 남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정신을 다시 차리더니 말을 했어요. 원한이 사라졌다. 원한이 사라졌다. 자, 똑같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말을 해버렸지만 설이라는 건 눈처럼 녹아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있던 게 해결이 돼서 정산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떠나갔다. 나한테서 다시 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는 뭐 당연히 장씨겠죠. 손으로 자기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말을 했어요. 신장을 당한 것이 매우 아프다. 신장이라는 건 신이 곤장형을 했다는 거죠. 신한테 곤장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곤장을 맞은 것이 매우 아프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상황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전생 여여량궁 구산서 판포남자 관아류모 탄포가 이화소지. 전생에 나하고 량공, 당신이죠. 이 나하고 남편 당신은 나란히 산서에서 천 또는 배,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을 파는 남자였어요. 전생에는 둘이 부부가 아니라 같은 성별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자, 이때 관아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관아라는 건 관아에서 파견한 아상이에요. 아라고 하는 건 양쪽의 매매를 중개를 해주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간꾼, 중개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관아 소속이에요. 이 관아 소속 중개인인 류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인이랑 남편이 전생에 장사를 해서 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포가를 타냈어요. 이 배를 팔았던 돈을 먹어버리고 화소지했습니다. 그 돈을 아주 깔끔하게 자기가 다 써버렸습니다. 녹여버렸어요. 아이고. 여고관 비추 류불승기고 당여전 작부수상 욕여련이 구지 여노왈 여수사 오잉색 흠불료 류나누전신 경믹수사. 여기까지 봅시다. 자, 돈을 뜯겼죠. 이 두 배장수는. 그래서 한 명 부인이 관아에 알려서 이놈을 뒤를 쫓게 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떼어먹은 이 유모 씨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를 못해서 내 앞에 와가지고서는 물에 뛰어드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구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는 걸 멈추도록 뭐 고소를 취해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해줄 것을 원하고서 앞에 와서 물에 뛰어드는 흉내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전생에 이 부인은 성깔이 있는 분이었어요.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서는 네가 비록 죽는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이 뺏긴 돈을 찾아서 갈 것이고 너를 용서하지도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류씨가 민망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몸을 돌려가지고 그대로 결국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량공전생 성유 명용 문지 권여왈 아인사 고당연 관념집이 아이인 당분급지. 량공, 이 남편은 전생의 이름이 유용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그랑아리 번역이 크게 많은 혼란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마우스로 쓰려니까 쉽지 않군요.
유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 권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 그 중개인이죠. 중개인이 죽은 거는 당연히 마땅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관념집이 관을 사고 염습을 하는 비용이죠. 장례를 치르는 비용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비용은 우리 두 사람이 마땅히 나누어서 그걸 줘야겠다. 뭐 지무덤 지갑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례비 정도는 내주도록 하자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부인은 성깔이 있다고 했죠. 연호미식 경불금 유 내 손낭중 금삼량 위관염원. 나는 부인은 그때 화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끝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나눠서 해주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유씨 남편은 낭중입니다. 낭은 뭐 주머니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인데 그 다음이 문제죠. 금 삼량으로 번역하는 사람들과 은 삼량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은 삼량 쪽이에요. 금 삼량은 장례 비용치고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금 삼량을 내줬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사기꾼한테 뭐 그런 호화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은 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돈입니다, 그냥. 자기가 쌈짓돈인 거죠.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서 그걸 삼량을 꺼낸 거예요. 금이 아니라 은 삼량이겠죠. 청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폐인 은 삼량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죽은 류씨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금차 악귀 레보 여귀 여구 이 불료 유지 위오 금생부야 고 불감견지. 지금 이 악귀 중개인 귀신이니까 류씨죠. 류씨가 나한테 원수를 갚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유용 남편의 전생이죠. 유용이 내 이번 생의 남편이 되었을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쪽한테는 원한이 없죠. 은혜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유용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남편이 집에 있으면 얌전하다가 남편이 밖에 나가면 난리가 났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장몽 성환신 신득 류아 침식이는 자기심사 본무 원억 내 감작료 주씨 은인지사 책 30판 소해 풍도도 여전생 이색 최고 견사불구 견시불렴 거심태인 역 책 15판 연병세 점재의.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남편인 뭐였더라? 주량공씨죠. 주량공씨가 성황신한테 민원을 넣었죠. 그래서 어제 성황신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뭘 했냐면 신문을 했어요. 성황신이 가서. 그래서 이 류씨 중개인 얘가 남의 은자 전생에 이 배 장사를 하러 왔던 두 사람의 은자를 침범해서 먹어치운 상황.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 발로 물에 뛰어들어서 죽음을 찾아간 상황. 이걸 그래서 원래는 원한이고 억울함이고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성황신이 신문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감히 주씨, 이 주량공은 은인이잖아요. 이 은인 주씨의 집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여기까지 알아냈겠군요. 이렇게 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책 30판입니다. 벌을 준 거죠. 뭘 줬냐면 30판을 줬어요. 아까 앞에서 부인도 곤장을 맞았다고 했는데
곤장을 몇 대 맞는지는 단위입니다. 3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사슬에 묶어서 풍도가 있는 도까지 압송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친 전생의 사기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인은 전생에 그 떼어먹은 돈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음을 보고도 구하지 않고 시체를 보고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 게 지나치게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곤장, 그 대신 15대를 맞는 벌을 처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저는 지금 이 자불화의 원문을 볼 때 기본적으로 강소고적에서 나온 원매 전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뒷부분까지가 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병세는 점차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부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좀 맞긴 했는데 아무튼 병은 나을 거야 라는 게 저승의 판결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번역본들을 보면 아무도 연병세 점제의가 부인의 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인의 말은 15대 맞았다로 끝이고 이 뒷부분은 지금 상황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양쪽 모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원래대로 원매 전집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5대 맞기는 했지만 병은 나을 거래 라고 부인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무하, 이때는 무로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기 앞해지귀, 앞해지귀차, 부병자심, 그리고 획책왈, 위여가사 작 800리 원행, 수이 지전 주반 향아, 가인구 위 대설제초 방시 적연입니다. 자, 뒷이야기예요. 무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압, 해지 귀차입니다. 귀차는 귀신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승이 있다고 했을 때 저승에서 일하는 포졸인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서 귀신 포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신 포졸들이 인데 앞해지 귀차입니다. 앞에서 지금 이 사기꾼 돈 띄어먹은 이 사람이 풍도까지 압송을 하기로 했었죠. 그 압송을 담당한 귀졸이에요. 이 사람이 병자의 몸에 붙었습니다. 이 병자는 또 이 부인이겠죠. 부인의 몸에 붙어가지고서는 획책이에요. 딱딱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뭐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 겁니다. 시끄럽게 한탄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너네 집안 일 때문에 800리나 되는 먼 여행길을 가게 생겼다. 반드시 지전, 종잇돈이죠. 이 종잇돈을 태우면 저승에서 돈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잇돈, 술, 밥을 가지고 나를 대접을 해야 한다. 왜 지가 공무원이라 공무집행을 하면서 없던 일이 생겼다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래 중국 귀신들이 좀 뇌물을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게 강소구적의 그 원매 전집에서는 800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800리가 좀 임팩트가 약해 보였나 봐요. 나머지 번역본 셋은 전부 다 8000리로 10배 튀겼습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어느 판본을 참조를 해서 8000으로 고쳤는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저는 800리를 유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800리 먼 길을 떠납니다. 뭐 아무튼 이 풍도, 저승의 이 얘기를 안 했었구나. 풍도는 그러니까 그겁니다. 중국의 도교나 민간신앙에서 이 명계 중심에 있는데 영혼들의 심판이나 형벌이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구역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다른 곳이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지금의 그 중국 중경, 충칭 근처에 있는 실제 도시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도시는 지금도 본인들이 저승 컨셉으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환승이 지방에서 1심을 끝내고 중앙대법원으로 지금 이 귀신을 보내준 거죠. 근데 이 보낸 곳이 항주에서 800리 또는 8000리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먼 길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심부름꾼은 짜증을 부리면서 돈 줘, 밥 줘, 술 줘 라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집안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제초를 크게 지었습니다. 제초라는 건 그 제사상인데 그냥 제사상도 아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승려나 도사를 데리고 와서 차리는 천도제에 가까운 급의 아주 본격적인 제사상입니다. 제사상을 아주 크게 번듯하게 차렸어요. 그래서 뇌물을 주었고 그제야 비로소 적연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였습니다.